순적으로만 하면은 전교 3등을 했었고 고3 때. 원래 어느 정도였다가? 원래 내신이 3.3? 공대니까 이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을 거잖아. 이성과의 대화나 이런 게. 동아리 가면은 그래도 좀 있고. 동아리를 3개나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클럽 가는 게 20대 최고의 목표다. 최고는 아니고. 당장 오늘 밤에도 갈 수 있는데. 네. 나도 가고 싶다. 생각을 해보니까. 자, 오늘은 이 호수가 굉장히 멋지죠. 건국대학교 캠퍼스에 나와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오늘 출연자가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파릇파릇한 대학교 새내기를 만나볼 예정입니다. 입시를 끝낸 우리 스터디 코드인들이 20대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궁금한데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이 대학 생활을 알차게 즐기고 있는지, 흥청망청 즐기고 있는지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시죠. 자,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제 옆에 왔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건국대학교 미래에너지공학과 2학번 20살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파릇파릇한 신입생. 수험 생활을 끝난 이 시점에 네. 왜 지원하셨나요? 우리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사람을 뭔가 현실에서 많이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터뷰라는 새로운 경험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수험생이셨고 네. 대학생 새내기가 됐는데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어떤 건 것 같아요? 자유 시간이 좀 더 많다라는 점이 좀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수험생 때는 뭔가 공부라는 확실한 게 있는데 대학생이 되면 물론 경험이라는 것도 있지만 선택해야 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은 그렇죠. 느낌. 본인은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후회 없이 매일매일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음. 그리고 후회를 하더라도 어떤 개선점을 찾는 어떤 좋은 후회로 이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자신감과 자존감이라는 영역도 키우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학과 공부 중에서 어려워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복을 해보자 하면서 공부도 하고 있고, 근데 그러면서도 다양한 경험은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외의 시간에는 동아리를 가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본다든지 아니면 지하철을 타서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을 가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빡빡하게 약간 알차게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약간은 몸은 되게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루를 다 끝내고 이제 침대에 누울 때 되게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말초적으로는 힘들지만 중추적으로는 즐거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앞에서 저희가 인트로에서 스터디 코드 스타일대로 대학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하자마자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수업생들한테 대학 생활에 대한 그런 로망이나 이런 환상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죠. 해주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가장 대표적인 건 술 마시는 거. 술을 막 새벽 3시 아니면은 뭐 아침 먹을 때까지 계속 마시다 아침을 먹고 첫 차를 타고 가고 그런 것도 있고, 동아리를 들어가면은 진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다른 곳을 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수험생 때는 느껴보지 못한 그런 자유잖아요. 네. 밤 늦게까지 누가 터치도 안 해.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밤 늦게까지 술 먹고 놀고 해도 그게 내 자유야. 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어디 가보자 해서 그냥 떠나.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들 몇 년이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참고 견디시면 이렇게 이 선배처럼 아주 재밌는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술 먹는 거 좋아하세요? 네, 좋아요. 주량이 얼마나 되십니까? 주량이요? 그러니까 이게 취한다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야지 될 그렇지. 것 같은데, 소주 3잔을 마시면 어지럽긴 한데 근데 계속 마시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져. 한 병 반까지는 마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날 거뜬한 정도. 거뜬하지는 않아요. 술 먹고 노는 게 뭐가 재밌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즐거움이 있어요? 술에는 되게 종류가 많은데 저는 일단은 예시로 맥주를 들어보면은 맥주가 다른 음료수와는 뭔가 형용할 수 없는 그 시원함이 맥주만의 맛있는 그게 맛이- 있고, 그치. 그게 맛있어. 그게 되게 좋다. 소주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은 맛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되게 달고 달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마시면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처음 본 사람들끼리 더 말도 잘 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맥주가 얼마나 맛있는지는 너희들은 모를 것이다. 아까 말초적인 걸
되게 즐겼다 뭐 네.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지원서에도 써주셨어요. 수능 끝나고 20대 때 엄청 말초 쾌감을 즐기면서 살았다. 예를 들면 어떤 걸 즐기면서 살으셨어요? 영화는 계속 봤거든요. 영화 계속 보고 뭐 노래 계속 듣고 그렇게 말초적인 쾌감을 즐겼는데 그러면 그때는 그냥 별 고민 없이 막 음악이 너무 좋거나 막 영화가 너무 좋거나 하면서 그걸 감상한 게 아니라 시간 때우는 용도로 네, 약간 그런 거 같긴 합니다.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약간은 공허함?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뭔가 더 뭔가 다양한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뭔가 하기가 싫어지면서 스트레스도 좀 받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흔한 새내기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게임하고 영화 보고 뭐 놀면서 시간 때우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그걸 즐기는 게 새내기인데 거기에서 공허감을 느끼고 그런 감정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은 뭐랄까 포모적이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라고 보기 어려운데 그 시간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공허감은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나는 이걸 왜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은 어떤 새로운 음식점을 갔어. 그럼 나는 이 음식점을 왜 갔지? 새로운 음식을 찾아서 이제 나에게 있어서 어떤 말초의 쾌감이 있는지를 이제 알고 싶다라든지 그리고 어떤 또 다양한 곳을 가봐. 거기에도 왜가 붙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다양한 걸 경험을 해서 내가 새로운 쾌감을 알고 싶다. 또 어떤 수업을 들을 때도 철학 수업을 듣고 싶은데 왜냐면 인생의 여러 또 다른 코드들을 발견하고 싶다. 이렇게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왜를 붙이게 되니까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각각의 활동에 의미가 생기고 왜 내가 이걸 하는지 알고 거기에서 내가 뭔가 얻는 것도 있고 배우는 게 있으니까 시간을 보내도 소모적이지 않은 느낌. 매 순간 뭔가 채워져 가는 느낌. 행동에는 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게 요즘 제가 깨달은 것 같아요. 아주 멋있는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재원 친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쾌감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게 말초든 중추든 내가 행복한 거 또는 뭔가 싫은 거 이런 것들을 구분해 가면서 내가 추구하는 바를 계속 찾아가는 그걸 하는 게 이 20살 대학생 생활이어야 되는데 아주 알차게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동아리도 서너 개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동아리를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목공예 동아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사진 찍는 동아리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차 마시는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각각이 어떤 목적을 두고 선택을 하셨나요? 왜가 있을 거잖아. 네, 일단은 이 분야를 일단 경험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동아리를 들어가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동아리에 가입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각각의 동아리에서 뭐 어떤 걸 느끼셨나요? 일단은 목공예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드는 거를 어릴 때도 좋아했는데 이게 상당히 그래도 쾌감이 높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 그리고 사진 찍는 동아리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제 2학기에 들어갔으니까 차 마시는 거는 어떤 점이 좋냐면 마음의 평안함. 그래서 저는 약간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나는 고요하고 뭔가 평안한 게 좋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이렇게 명상을 하는 걸 좀 좋아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서울숲 공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서울숲 공원을 가봤는데 제가 가본 공원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요. 왜요? 일단은 되게 예쁘고 되게 넓고 그리고 사람 없을 때 가면은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그치. 그래서 조용한 게 또 좋은 이유를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마음의 평안이 주는 쾌감도 있고 그러면서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이 그게 되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철학 수업도 듣는 것 같던데 네네. 이 철학 이과생이잖아. 근데 철학이 재밌대요. 네, 어떤 즐거움을 주나요? 철학 공부를 하는 게. 철학을 배우면서 좀 느꼈던 점은 내가 생각하는 개념 하나하나를 다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제 라이프 코드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철학을 하면서 이런 훈련도 되고 그다음에 교수님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수업 마지막에 이제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 내용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교수님하고 상담 일자가 잡혀 있어서 그 전공 수업도 아니지 않아요? 네, 문자를 보내니까
당연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무슨 상담하실 건가요? 저는 이거 메모장에 적어놨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네. 동물은 인간보다 정말로 열등한가? 왜 타인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가? 자랑은 안 좋은 것인가? 그다음에 뭐 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알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대화를 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험인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요. 사실 이런 의문을 품는 것만으로도 사실 남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왜 그렇지? 동물 인간이랑 비교하면서 왜 인간이 더 우월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도 대충 남들처럼이 아니라 뭔가 제대로 알고 살고자 하는 모습인데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네네. 교수님께 직접 연락해서 상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딱 한다. 교수님이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 질문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본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동물은 인간보다 열등한 삶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신체적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그거는 우열을 따질 수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동물은 뭐 인간보다 더 빠른 측면도 있고 그런데 행복하다라는 관점을 보면은 뭔가 인간이 더 우월한 것 같고 왜냐하면 인간은 뭔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있고 뭔가 이성적으로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행복감을 더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아직은 결론을 못 내렸고 그래서 더 생각을 듣고 싶었어요. 대학 올라와서 이제 또 다양한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네.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캠퍼스에 낭만이 있나요? 낭만이요? 인간이 우월한 이유, 사랑을 한다. 이성과 대화를 한다. 그런 낭만이 있었나요? 그런 낭만이 있었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혼자 마음에 품고 있나요? 네. ING? ING.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호수의 낭만. 호수의 낭만이. 저는 그렇게? 추억이 없나요? 네. 그냥 그것보다 되게 새가 많은데 새똥에서 냄새도 나고 호수가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가지고 이 멋진 호수에 낭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전 기억이 있습니다. 전 건대 호수에 낭만이 있었죠. 그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교들 캠퍼스가 평지가 많이 없고 네네. 이게 막 이렇게 경사도 많고 여기는 이렇게 넓게 이 공원처럼 딱 호수 멋있게 딱 있고 옆에 딱 둘러서 산책로 있고 빨리 하세요. 네.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즐거웠죠. 네. 즐거운 추억을 많이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공대니까 이제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을 거잖아. 이성과의 대화나 이런 게. 동아리 가면은 그래도 좀 있는. 동아리를 3개나 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난다. 거기에는 다양한 많은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네요. 다양한 경험도 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느끼고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그것도 느끼는 거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많은 사람을 만나봐야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나랑 이런 사람이 맞고 저런 사람은 좀 안 맞고 그걸 알아야 이제 나중에 후회 없는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또 뜨거운 연애를 해야 이 나의 밑바닥도 보고 내가 이런 못난 놈이었구나. 나에게 이런 찌질한 면이 있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또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성이 되네요. 이번 달 안에 이번 달이 얼마 안 남았나? 고백을 하세요. 갑자기?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느끼셔야 되는 거 대학 간다고 자연스럽게 생기질 않는다. 그건 맞죠.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럼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 이곳저곳 이제 막 이제 서울 돌아다녔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막 이곳저곳 돌아다니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그러면서 내 취향이 뭘까? 내 쾌감이 뭘까? 그런 것도 찾으면 좋을 것 같고 하다 보면은 라이프 코드적인 것도 또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아직 이제 1학년 1학기 지내고 2학기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지난 시점에서 정말 알차게 잘 보내고 있고 벌써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대학 생활도 대충 남들처럼이 아니라 좀 제대로 알고 잘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학과 공부를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지원서에 써주신 거 보니까 과 2등 1학년 내에서 그 1학년에서 1학년 과 2등 스터디 코드를 대학교 공부에 적용하고 있나요? 약간 일단은 막 공부하지 않고 일단은 강의평을 보고 이 교수님은 암기식인가 이해식인가 그거를 또 파악을 하고 그거에 맞게 또 공부를 하고 그렇게 파악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학 공부 때문에 스터디 코드 수강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그럼 아니에요. 언제부터 스터디 코드?
스터디 코드는 스토리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고1 겨울방학 때 그때는 뭔가 방법이란 것도 모르고 노력으로만 딱 접근했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독서실을 공부를 하는데 노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 영상을 계속 봤죠. 근데 그런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에 관한 그런 걸 보다가 노력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짜 노력을 재정의합니다. 그거를 봤어요. 그 다음에 그거 토대로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게 하다가 그 이후로도 계속 유튜브를 보는데 뭔가 끌려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때도 아직 충분한 각성이 되지 않은 상태 같아서 되게 그냥 재밌다. 이렇게 뭔가 쾌감, 명확한 거에서 오는 쾌감이 있고 그냥 그렇게만 들었었죠. 고2 겨울방학이 되니까 뭔가 애매해지는 하면 할수록 공부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유료 강의를 수강을 했어요. 고2 넘어가면서 이제 그 막연한 시기에 스터디 코드를 적용하면서 뭐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성적으로만 하면은 전교 3등을 했었고 고3 때. 원래 어느 정도였다가? 원래 내신이 3.3 그 정도였는데 성적적으로도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뭔가 암기식으로 하지 않고 뭔가 이해식으로 하니까 되게 탁탁탁탁 단계를 밟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2 이후에 이제 느꼈던 그런 막연함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됐나요? 많이 해소가 됐어요. 막연함이 해소되고 그 노력에도 뭔가 변화가 생겼나요? 가장 큰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못하면은 자존감에 크나큰 상처를 받으니까 그거를 안 하려고 정말로 그것 때문에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런 애매모호함 속에서 노력을 하기가 되게 힘들고 방법이라는 거를 모르면은 그렇게까지 노력을 할 수 있었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신감,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했었다, 노력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과 내 자신감, 자존감을 지키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하게 되면은 나는 뭔가 되게 게으르고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라는 그 감각이 되게 싫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노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1 때 뭔가 노력하기 힘들어했던 본인에서 노력하는 본인으로 바뀐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도 나 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감정을 느낀 건가요? 한 분야에 대해서 난 맘만 먹으면 그래도 엄청난 노력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 코드에서 자주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입시 공부가 되게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걸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뭔가 대학 간판을 얻기 위해서 이런 표면적인 게 아니라 정말 자신감,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이런 성실성 DNA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 입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존감이라는 것들을 많이 단단하게 쌓은 학생인 것 같습니다. 지원서에 써주신 거 보면 스터디 코드를 하는 이유, 스터디 코드를 했던 이유 중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스터디 코드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입시 콘텐츠를 소비를 하는데 성적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날 지키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했는데 모의고사를 보면은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은 난 이것밖에 안 되는 건가? 라고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되게 깎아내리는 그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육체적인 그런 고통은 뭔가 위에서 이렇게 내리는 느낌인데 정신적인 고통은 이렇게 아예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날 저 지하 세계로 끌어내리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거를 내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냥 외부 탓, 내가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그렇게 돌리게 되면은 물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해도 완벽하게는 컨트롤할 수 없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100이 있다면 그거를 20 정도로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나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가 노력 안 하고 지가 제대로 안 해놓고 외부 핑계대네, 되게 합리화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건 아닌가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핑계와 이유는 좀 다르다. 이유라는 거는 굉장히 좀 합리적인 그런 성향을 띠고 있는 것 같고 핑계는 그에 반해서 약간 비논리적인 그런 것도 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다른 것 같다.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가볍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난 노력은 충분히 했고 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내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틀렸던 것이다. 이걸 명확하게 딱 깨달으니까 날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아주 스터디 코드를 잘 활용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성적 몇 점 올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오는 사람은 가라. 성적 올리는 꿀팁 뭐 성적 올리고 싶다 그래서 오는 사람 우리 원치 않는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입시 공부에 있어서 뭔가 막연함 때문에 힘들거나 또는
노력을 했지만 계속 노력에 배신당해서 스스로가 계속 난 못난 사람인가? 이런 감정이 드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린 이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 그런 학생들만 이걸 소비해라 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잘 이용을 하고 잘 극복을 했고 그렇게 하니까 성적도 전교 3등까지 오르잖아. 그죠? 그렇죠. 그건 이제 자연스럽게 결과로 네. 따라오는 거니까 그게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근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 수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수강하고 있어요. 왜죠? 라이프 코드 라디오 그거를 수강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거를 듣고 싶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제 삶에 적용을 시키고 그러면서 인생을 좀 더 선명하게 만들고 교훈을 얻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간접 경험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그거 들으려고 이제 월정액을 내고 일주일에 3개 정도 듣고 있어요. 아 그리고 그것도 도움이 되는 게 대학 생활에서 조별 과제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스터디 코드 그 라이프 코드가 되게 도움이 됐던 게 그 라이프 코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그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또 조별 과제를 하면 되게 좋은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도 말을 그렇지. 그럼 인간 관계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별 과제를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인간들을 만날 수 있지. 맞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분노를 다스리기도 하고 분노의 코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된다. 스터디 코드가 이렇게 대학 생활에도 많이 도움이 네. 됩니다. 이 라이프 코드 라디오를 모르는 이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스터디 코드를 구매한 회원들에게만 이제 제공되는 서비스긴 한데 입시 공부에 대한 코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라이프 코드에 대해서 우리 10대들이 접할 만한 그런 다양한 소재에 대해서 뭔가 코드를 파헤치는 그런 대화를 들려드리는 아주 유익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정말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자면 라이프 코드 라디오도 곧 시즌2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아주 기다리세요. 영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실시간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되게 좋네요. 커밍순. 너도 끊지 못할걸? 다른 분야에 대한 코드를 알고 싶은 거에서 군대의 코드를 알고 싶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곧 군대를 가시나요? 이번 학기 끝나고 갈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겨울에 입대하시나요? 네. 아직 신청 전이긴 한데 거기서는 신청을 하고 갔어요. 군대 코드를 알고 싶은 이유가? 군대 생활을 잘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도 같고 군대 정보를 찾아보니까 좋은 군대 생활이란 거는 편한 군대 생활이다 라고 이렇게 뭔가 정의가 돼 있는데 과연 편한 군대 생활이 좋은 군대 생활일까? 라는 것에 좀 딴지를 걸어보고 싶기도 해서 힘든 것을 하면서도 자신감과 자존감 내가 이런 것도 해낼 수 있구나 그리고 또 힘든 거를 해내다 보면은 분명히 뭔가 라이프 코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발전적인 것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편한 게 좋은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뭐 정리가 된 내가 생각한 군대의 코드 이런 게 있나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선택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공군을 가지기로 했는데 왜냐하면 일단은 공부할 시간을 일단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어려운 일을 또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군도 약간은 편한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있다고 해서 그 어려운 것에 한번 지원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군대에도 대충 가지 않는다. 군대에서도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군대 생활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멋집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사실 군대는 알차게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군대 가면 너무 힘들다, 짜증난다, 이 기간은 낭비하는 거다라는 생각만 있으면 암만 편한 데를 가도 짜증이 납니다. 암만 편해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난 2년 동안 이 안에서 뭐든 얻어갈 것이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암만 편한 데 가도 내 바로 위에 사이코가 있어. 그러면 그거는 이제 힘들거든요.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나는 어딜 가든 뭔가 얻어오겠다. 뭔가 배워오겠다. 그런 태도만 있으면 위에 사이코가 있으면 그 사람과 생활을 하면서 극복하는 걸 배우고 싶다 라는 태도를 또 가질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군 생활을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컨트롤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죠. 공군 편하다고 같지만 완전 이제 힘들 수도 네. 있고 그건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난 그 상황을 통해서 뭔가 일이라도 얻어가겠다. 네. 그 태도만 있으면 훌륭한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편한 군대는 없다. 제가 생각하는 군대 코드. 네. 통제할 수 없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렇죠. 통제할 수 있는 거에 집착하지. 그렇죠. 네, 이제 지금 대학 생활을 이제 1학년 2학기 이제 보내고 있는데 네. 3년이 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이 대학 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지. 하루하루를 알차게 사는 것, 후회 없이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가장 큰 목적일 것 같고 가장 큰 거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메인일 것 같긴 하네요. 20대에 내가 이거는 꼭 이루고 싶다 뭐 이런 계획이 있나요? 해보고 싶은 거. 클럽을 한번 가고. 클럽 가는 게 20대 최고의 목표다. 최고는 아니고. 당장 오늘 밤에도 갈 수 있는데. 네.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가고 싶다. 중축회감을 찾고 싶다. 그게 중축회감. 가장 큰 목표일 것 같긴 하네요. 이 앞으로 남은 20대 동안 정말 이 중축회감을 찾아서 20대 때 찾으면 그걸 추구하면서 평생 남은 평생을 살면 되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많은 경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말초쾌감도 즐겨보고 이 중에 내가 정말 중추로 즐길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럼 이걸 가지고 또 그 이후의 삶을 또 살아가면 되니까 20대의 최고 목표 아주 훌륭한 목표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목표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1학기 때는 조금은 낭비한 시간들이 좀 많았으니까 요즘에는 후회는 없습니다. 요즘에 후회 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후회 없이 내가 잘 살고 있다라는 감정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텐데 네. 보통 그렇잖아요. 그때로 좀 돌아가 보고 싶다. 그때로 돌아가 보고 싶다. 아마 지금 우리 재원 친구는 1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입학할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감정은 들겠지만 다시 내가 1학년 2학기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은 안 들 정도로 지금 잘 보내고 있는 거네요.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 20대 모든 인생을 그렇게 살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후에 본인은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나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그렇게는 살고 있을 것 같고 미래는 예측은 하지는 못하니까 오늘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멋집니다. 반드시 살 겁니다. 굳건한 이 자존감을 바탕으로 중축회감을 추구하면서 날 포기하지 말고 즐겁게, 재미나게, 후회 없이 하루하루 행복하게 그렇게 살면 행복한 삶이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20대의 모습입니다. 이 술 먹고 흥청망청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그것도 뭐 일종의 하나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도 그렇게 살았었으니까 아주 의미 있게 지금 20살을 잘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이 대학 생활 1학년 생활을 대충 남들처럼이 아니라 좀 제대로 알고 잘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재원의 코드? 자기애가 있는 사람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스스로가 나를 좋게 생각하고 내가 날 좋아하고 거기서부터 사실 자신감, 자존감 이게 다 뿜어져 나오는 거고 네네. 그게 있어야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거니까 정말 중요한 코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험생 친구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 있을까요? 해주고 싶은 말은 제가 가장 후회스러웠던 선택에 대한 것. 그 선택을 할 때는 항상 왜가 좀 깊었으면 좋겠다라는 점. 저는 그게 가장 후회스러워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항상 선택을 할 때는 왜가 있어야 되고 그 왜가 깊어야 된다라는 그런 게 명확하면 후회 없는 20대를 본인처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지금 수험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한테도 당장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왜 하는지 어떤 이유로 하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지 어떤 대학을 선택할 때에도 내가 어떤 대학을 왜 선택하는지 어떤 학과를 왜 선택하는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지금은 뭔가 이제 수험 생활이라는 그런 제한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선택을 할 때 학원을 선택할 때 어떤 공부를 할 때 또는 하다못해 뭐 친구를 사귈 때 왜를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이 선배님처럼 좀 자기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스터디 코드 스타일대로 정말 대충 남들처럼 대학 생활을 허비하지 않고 좀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 멋진 선배님을 만나봤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는 또 다른 스터디 코드스럽게 살고 있는 스터디 코드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